안녕하세요. 한국 레드햇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김용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레드햇 매니지먼트를 통한 자동화 요정인데요. 사실 그 전에 먼저 좀 리눅스계에서 최근에 좀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가 지난 9월 달에 리눅스 토발즈 많이 아시죠? 그 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을 처음 생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컨트리뷰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께서 갑자기 리눅스 커널에 대한 그 자리에서 메인터너에서 내려오겠다고 말을 했어요. 잠깐 동안 쉬겠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자기가 너무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무례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얘기를 많이 좀 독하게 하시는 편인데 보통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테드에서 한 얘기였거든요. 그때 나 people, just perso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people person, 나 people person, 좀 다른 사람과 융합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기술만 나는 바라보지 사람을 바라보진 않는다. 어떻게 또 검사나 뭐 이런 식의 자리였다면 상상이 어울렸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다른 사람의 많은 참여로 인해서 생겨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융합보다는 오히려 룰을 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좀 불협화음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마다하지 않고 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F가 들어간 욕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배려심을 키우고 해야겠다라고 9월 달에 사실 좀 사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다시 10월 말쯤에서 다시 컴백을 딱 하죠. 그러면서 행동 지침을 내놓게 됩니다. 그 자기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오픈소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오픈소스에 대한 인식도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코드를 거기 넣고 또 자기 인식 커리어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랬었을 때 이 행동 지침이 딱 나오게 되면서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포용하는 가치를 가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오픈소스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도 또 기세에 올라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을 더 위주로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오픈소스는 특히나 사람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배려가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회가 이루어져야만 좀 더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좀 재미난 일이 벌써 벌어졌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스 브레이킹이었는데 별로 웃으시진 않으시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다 영어로 썼는데 왜 자동화 관리가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레드햇 제품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도움을 받았고 이 고객 사례는 어떻게 됐는가? 이 세 가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그 기반 기술은 사실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매니지먼트가 되겠는데 결국 이 세 가지 제품군으로 나눠지게 된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 요즘 데브옵스, 애자일 방법론 많이 나오죠. 그에 대한 목적이 뭘까요? 왜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냐. 조금 전에 네뎁에서 발표를 해주셨을 때 테슬라를 예로 들으셨죠. 일주일 만에 고객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디플로이를 했다. 개발과 테스트와 QA 과정을 거쳐서 실제 디플로이하는 과정까지 일주일 만에 진행된 거예요. 엄청 빠르죠. 사실 그만큼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이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야만 거기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결국 더 빠른 형태로 그리고 더 안정적인 것까지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패치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예전에는 롤백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디플로이 했는데 문제가 생겨 다시 롤백 뒤로 후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QA 과정을 거쳐서 다시 앞으로 나가는. 하지만 요즘은 또 좀 많이 바뀌고 있죠. 특히나 이제 아주 안정적인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리비전을 계속 하는 겁니다. 리바이스 앞으로 계속 나가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 방법론이 바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게 인프라에 대한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고 이 제품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 인프라 위에서 다양한 솔루션들,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다 고객 어플리케이션만이 아니겠죠. 기존에 있는 뭐 MQ에 대한 것들, 아니면 와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야만 결국 유기적으로 통신을 해야만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어플리케이션 돌아가기 위해서는 관리가 또 중요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성인 상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잘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얘네가 상태가 어떻게 변환되는가, 아니면 자동으로 오토힐링이라 셀프힐링, 오토힐링 또는 오토스케일 뭐 등등과 같은 이거에 대한 장애 방지책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것들이 이제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연히 관리 쪽이 되겠죠. 그리고 관리와 자동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기존에는 모니터링이 가장 기반이 됐었죠. 뭐 SMS를 통해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NMS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걸 인지하게 되면 이제 OP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스템의 알러트를 통해서 받아서 다시 이것들을 서비스를 이제 다시 재가동시키는 과정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아는 분과 이제 그분이 이제 좀 대규모로 시스템 운영하는 쪽의 운영자분이셨는데 같이 술을 한잔 하게 됐어요. 저녁 자리를 하면서 먹고 하는데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뭐가 하나 죽었다, 아니면은 뭐가 하나 다시 서비스가 떴다, 죽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것들 하나하나 다 신경 썼는데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는 뭐 올려도 신경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 잔 더 해 라고 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근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오니까 정작 정말 중요한 게 왔을 때도 이런 사소한 알람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레벨링을 할 수 있는 것, 굳이 나한테까지 올 정도면 정말 심각해야 라든가, 아니면은 적어도 시스템 자체가 미티게이팅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는 걸 좀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그것들을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인프라스트럭처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니지먼트 도구들이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에서 이제 영어 부분만 딱 보시게 되면 자동화를 생성해내는데 분석을 가지고 자동화를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대상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든 내가 운영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단순하게 클라우드만은 아닙니다. 클라우드는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럼 베어메탈도 될 수 있고 VM도 될 수 있고 또 뭐 AWS나 아니면 MS 애저나 이런 쪽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될 수 있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 자원 모든 것들을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세 가지 제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게 되겠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올리고 그 위에 매니저하고 매니지먼트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과정이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윗단에 있는 것들이 결국 자동화 매니지먼트 이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올리는 이 과정들 하나하나를 이제 거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의 풀스택일 수 있겠죠. 고객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놓기만 하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그러니까 레거시 어플리케이션과의 연계성이라든가 또 기존 전통적인 데서 요구하고 있는 게 백업, DR 구성,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HA 구성, 사실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HA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기존에 있는데 이걸 좀 축소화시킨 다음에 컨테이너화 이미지만 시켰죠. 컨테이너 네이티브라는 표현보다는. 컨테이너 네이티브라고 하면 보통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가 죽더라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떠서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게 액티브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 하나가 죽었었을 때 다른 쪽에서 서비스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면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올릴 때는 최대한 이런
컨테이너에 대한 기본 규칙을 가지고 만드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포터비터블, 이동성, 다른 시스템에서 넘어가서도 잘 움직인다. 사실 또 그럼 굳이 컨테이너는 필요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뭐 이런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런 무수한 서비스군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 기존처럼 하나하나 IP를 따라가면서 트래킹하는 과정이 얼마나 오른가라고 보면 사실 이제는 그것보다는 수동적인 이런 관리 형태에서 좀 더 능동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스케일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 뭐 오픈스택에서는 히스토리를 가지고서 충분히 스크립트를 짜서, 아니면 AWS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든가 앤서블이라든가 자동화 도구를 가지고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에서의 이제 그 오토스케일링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구현을 많이 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것도 역시 하나의 매니지먼트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VM을 만들어주고 그 VM 안에 뭐 보안 설정들 자동화하고 IP 설정들 자동화하는 이 부분에까지만 이었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는 이 DB와 WAS와 웹을 묶어서 각 컨피그레이션까지 다 맞춰주게 되고, 맞춰준 컨피그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까지 업할 수 있고, 기세사가 개발자가 서비스만 올리면 기세서 서비스를 불러와서 디플로이가 되는 이런 과정, 서비스 제공하는 그 기존 단계까지 다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올라섰을 때 이 서비스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과정까지, 일련의 테스트 과정까지, 서비스 올리고 테스트가 하는 과정까지 다 하나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태우게 된다고 하면 훨씬 능동적인, 정말 능동적인 관리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하면 모니터링, 그 다음에 관리하냐라고 하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초점이 관리해서 자동화로 이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것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점을 자동으로 알아챌 수 있는가, 그리고 자동으로 미티게이션 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동화라고 하면 기존에는 사실 지금까지의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써놓은 시퀀셜한 문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C에서 처음에 짤 때 그냥 메인에다가 쭉 시퀀셜로 어떤 그 행동 지침을 쭉 나열해 놓게 되죠. 뭐 보통 쓰게 되면 if문을 줘서 조건문을 두고 아니면 루핑을 돌려서 하고, 이런 단계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련됩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할 때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수동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인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동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동화 도구를 가지고서 어떤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자동화해서 뭔가 만드는데 이걸 SMS로 뿌린 다음에 이 SMS 이것들을 다시 GUI로 표현을 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랭귀지, 앤서블이면 앤서블, 뭐 셰프는 셰프, 이런 걸 가지고 다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사실 기존에 없는 기능을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기존에 우리가 스크립트하는 방식처럼 기존에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하면, 이 매뉴얼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나열해서 스크립트 짜듯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자동화 방법은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걸 더 나아가게 돼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을 랭귀지로 만들고, 이 랭귀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시 조합해서 하나의 프로세스화하고,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 프로세스 태우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사실 가장 자동화를 도입하고 도입을 고려했었을 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일단 좋은 점은 먼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렐을 설치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보통 SE 리눅스 끄고 파이어월드 끄고 뭐 이런 것부터 하시죠. 사실 이것 때문에 서비스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들을 이미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보안 규격을 이미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훨씬 쉽게 변경과 그 다음에
적용을 빨리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변경 사항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커맨드를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화 스크립트에서 변경시킨 다음에 이것들을 적용시키면 다수의 서버에 동일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보안에 대한 측면도 훨씬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수의 서버에 한 번에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도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다수의 서버에 하기 때문에 확장성도 넓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서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서버에 동일한 탭을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효율성, 확장성, 보안, 그리고 이걸 통한 자동화, 구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드 인사이트, 세틀라이트, 클라우드 폼즈, 앤서블 이 4가지를 가지고서 다른 오픈스택이나 오픈시프트 같은 제품들을 또는 레일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세틀라이트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리파지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렐7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패키지들을 실시간으로 쭉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IDC에서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아니면 패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그 중앙에 그 IDC 내에 있는 세틀라이트 서버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훨씬 네트워크를 외부화 타지 않으니까 훨씬 빨리 다운로드 받아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각 서버의 그 패키지라든가 어떤 설정들이 다 그 세틀라이트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상태를 보는데 좀 편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이 다른 서버와 이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자동으로 알아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25년 동안 아까 25년 동안 저희가 장사 25년 전이 됐는데 그동안 난리지DB를 쌓아왔습니다. 고객분께서 문제가 생기면 QA를 하고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공통된 질문들에 대한 난리지DB를 만들어 놓고 이 난리지DB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아니면 해당 패턴의 로그가 발생됐다고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일종의 AI처럼 로그를 분석해서 그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돼요. AI 하니까 갑자기 왓슨이 생각나가지고요. 잠깐 머뭇거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그 이슈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앤서블은 또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동화 스크립트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클라우드 폼즈는 여러 대 오픈스택 아니면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제품군들을 모아서 VM웨어도 마찬가지가 됐고요.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 관리 콘솔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제품을 가지고서 저희가 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앤서블 페스트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1년에 보통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열리고 이번에 이제 오스틴에서 개최가 됐는데 이때 보면 예전에는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중간에 이제 모듈 1900개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이 1900개라는 모듈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라이브러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군요.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리눅스를 관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아니면 오픈스택을 관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쿠버네티스를 관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기존에는 몇 개 안 됐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00~400개.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게 되고 또 커뮤니티에서 내가 이런 기능도 필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컨트리뷰션하고 그리고 나한테는 이 기능이 필요한데 그리고 여기와 연관성이 필요한데 MySQL 관리를 위해서 또 필요해. 아파치를 가려고 하니까 이걸 좀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모듈을 만들어서 올리고 사용자분께서 직접 자기가 필요한 모듈을 올리고 해서 이만큼 1900개라는 개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마 좀 더 지나면 더 내년만 해도 2000개 이상 충분히 넘어갈 거고 2500개, 3000개 이상 가는 날도 멀지 않게 되고 그만큼 라이브러리가 많아지게 되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도 훨씬 다양한 기계들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앤서블은 랭귀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 자동화 스크립트를 짜는 랭귀지가 되겠고요. 이 플레이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플레이북을 가지고서 실행을 원격에다가 실행을 시키도록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많이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물 형식이다 보니까 키 밸류 선언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네임이라고 하는 그 문법에서 주석을 쭉 달기 때문에 내가 이 작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넣게 되고, 그 로그가 로그 상태에서도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팀이 같이 보는데 훨씬 의사소통을 공통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앤서블이 편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만들기 쉽다, 그리고 적용하기 쉽다, 그리고 모듈이 많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에이전트가 없다는 방식을 고객분들께서는 가장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에이전트를 깔지 않더라도 SSH를 가지고서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SSH를 기반으로 해서 통신을 해서 다른 서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WinRM이라고 하는 윈도우즈 자체가 제공해주고 있는 매니지먼트, 리모트 매니지먼트 그 서비스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별도 다른 서버가 앤서블 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S 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풀하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자동화 솔루션들을 엮어서, 처음 말씀드렸죠, OS를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맞추고 OS 설정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또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 설정을 맞추고 서비스 테스트까지 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태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장점, 그리고 파워풀한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근데 이것들을 활용을 할 때 저희가 최근에 네트워크에 대한 그 적용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 부분이 많이 안 바뀌는 게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네트워크 쪽을 계속 공부를 하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트워크 어려워라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죠. 특정 회사의 전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라. 뭐 OSPF 같은 경우에는 뭐 RFC에 나와 있는 그 공통 규격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뭐 다른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 모모 프로토콜은 그 특정 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라는 식의 좀 벤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프로토콜과 규약 또는 VPN에 관련된 이런 특징들을, 이 명령어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워낙 많은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조건이 생기고 있죠. 특히나 5G가 되면서부터 이 밑단에까지, 사용자 밑단에까지 그 엣지 컴퓨팅이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까지 다 서버들이 들어와서 IP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다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IPv6가 나온 이유도 결국 그 많은 단말기들을 관리하기 위한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다 IP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집안에는 뭐 개개인마다 하나씩 가져야 되고 IPTV도 하나 있어야 되고 등등. 그 다음에 뭐 CCTV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거기도 IP가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단말기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들이 여러 개의 단말기가 필요한데, 이것들을 또 통합해서 관리하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특정 벤더용 용어가 따로 있고 벤더마다 관리 솔루션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관리 솔루션으로 또는 하나의 랭귀지로 큰 기능은 아니더라도 작은 기능이더라도 좀 합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게 이제 자동 솔루션, 물론 양이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그 네트워크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 그런 프레임워크가 생기고는 있긴 하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단순한 형태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시스코라든가 주니퍼라든가 아리사 등등 대형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하나의 명령어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라이엇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LOL, 롤 게임을 배포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앤서버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그 게임 사이트를 열 때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 사이트를 만들 때 일주일 이상 걸렸던 네트워크 구성도가 이제는 거의 한 하루 단위 안에서 끝날 정도로 훨씬 네트워크 구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이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원인 분석을 자동으로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크게 인터넷에서 떠돌았었던 이제 인터넷만이 아니라 저희를 위협했었던 그런 보안 취약점이 이제 생겼죠. 멜다운 스펙터 이슈였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다른 벤더들과 협업,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 패치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방법론이 정립이 됐죠. 정립이 됐으니까 이것들을 그럼 얼마나 쉽게 서버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서는 이 방법론을 정립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을 플레이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체킹을 해서 이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건 영향도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커널이 얼마 미치니까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커널에 대한 앤서브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플레이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플레이북을 실행을 하든 아니면 앤서브 타워를 통해서 버튼을 누르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이슈를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다 맞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검증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계를 통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난리지 DB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훨씬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묶어서 세틀라이트의 이 커널 최신 패키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각 서버들이 어떤 패치를 갖고 있는지를 활용을 하고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에서는 로그를 보고 어떤 패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 패치를 가지고서 플레이북을 만들게 된다. 조치를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짜주게 되죠. 그러면 앤서블 타워에서는 그걸 가지고 실제 서버에 패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재부팅까지 또는 설정 변경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 번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틀라이트과 그리고 인사이트와 앤서블이 하나의 패키지로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화면에 보이시는 그런 이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인사이트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룰을 통해서 분석된 거를 패턴화해서 플레이북을 작성을 하게 되고, 이 플레이북을 만들게 되면 앤서블 타워가 세틀라이트에 있는 패키지를 갖고 와서 실행시키는 그런 과정까지 한 번에 쭉 연결되게 됩니다. 이 앤서블이라고 하는 자동화 솔루션이 처음에는 그냥 단독 제품으로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레드햇에서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가지고 쓰다 보니까 뭐 오픈시프트 배포할 때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폼즈에서 자동화 연동을 하고 다른 서비스 서버를 VM 생성한다든가 다른 솔루션들을 연동할 때도 API가 통신하는 것들을 충분히 잘 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런 과정 매니지먼트의 가장 중심적인 데에는 앤서블이 있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모든 서버에 대한 관리들이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성공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어센드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오늘 좀 상을 받은 이제 두산 쪽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두산 같은 경우가 오늘 상도 받으셨지만 윤찬진 수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동현 대리님이라든가 김정식 대리님이 다 같이 처음 도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레퍼런스가 크게 없었을 때 좀 도입 과정을 되게 힘들게 거쳤습니다. 어느 날 가서 미팅을 이제 구축을 하다가 미팅을 하게 되면 잘 안 되고 이슈가 있는 게 한 50개 정도 쫙 리스트가 나와 있죠. 엑셀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한숨을 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효과도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과정을 넓히게 됐죠. 처음에는 VMware를 통해 VM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과정, 윈도우즈를 관리하는 과정, 이런 부분까지 했다가 그러면 이런 방식도 좋겠네 라고 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ITSM과 연동해서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가져오는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초반에 이것들을 구축하면서 익숙치 않은 어려움 또는 생성해내면서 이제 항상 모든 게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서버마다 다르게 되어 있던 이슈
예외 처리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게 물론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그 표준 환경을 만들어 올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와서 그렇게 이제 자동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부 사례 중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시토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이제 리눅스를 가지고서 제공을 했었는데 사실 인사이트라는 제품이 아직 많이 고객분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미 전통적으로 자기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솔루션과 내가 직접 보고 해결해야 돼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업체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업체에서는 직접 그러면 앤서블과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이슈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가져보자라는 자동 해결 방안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서 이걸 실제로 도입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해봤더니 실제 다운타임을 훨씬 줄일 수 있었다라는 사례까지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앤서블 또는 레딧이 가지고 있는 이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은 단순하게 모니터링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 다이얼 이것만을 제공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것들을 솔루션들을 엮어서 사용을 했었을 때 고객이 이런 이슈를 대응하거나 또는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 데모 부스를 통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저희가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아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